청와대 어디로 보는 거예요? 국방비서관실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은 그래서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지만 부실 수사로 인해서 그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이버사령부의 전직 핵심 간부가 KBS 기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명을 걸고 나온 내부자의 최초 폭로입니다. 당연히 KBS 뉴스에 방송할 것을 제안했지만 KBS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거부에 들어간 KBS 기자들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아울러 비정상적인 KBS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폭로, 이재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방부 산하 군사이버사령부는 국내의 정치 사회 이슈에 개입하고 야당 측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취재진에게 폭로를 결심한 김기현 전 과장은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였던 이른바 530 심리전단에서 부대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계획과장을 맡았습니다. 단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직무 대행을 하는 사실상 부단장의 역할이었습니다. 1대, 2대, 3대, 5대가 다 내가 업무를 통과하는 거니까. 내 업무의 그 중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종합을 하지 내가. 본인도 직접 댓글 공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죠. 나도 그 아이들을 한 6, 7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6, 7 가지고 있으면은 밑에 작전위원들은 상상해보면 알 것입니다. 당시 530단 대원은 120여 명. 이들이 날마다 진행한 댓글 공작은 매일 아침 7시쯤 보고서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찬성이 20%인데 우리가 밤새 작전한 결과가 20에서 화살표부터 해서 70으로 올랐다. 찬성이. 예. 찬성이. 예. 그런 걸 종합해서 제안되게 배포했죠. 청와대 보내고. 댓글 공작 결과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폭로됐습니다. 청와대 어디로 보는 거예요? 국방비서관실로. 매일매일 보냅니까? 매일매일 보내니까.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청와대 보고는 이른바 시스템 보고라고도 불리는 내부 온라인 보고의 형태였다고 김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 잘 갔으면은 전화가 안 와요. 만약에 그 시간대에 뭐가 한두 장이 에러가 나오면 전화가 오지. 이번 폭로는 댓글 부대 핵심 간부의 최초 실명 폭로입니다. 또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내부 고발자가 직접 나서서 청와대의 구체적 수신처를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에 날마다 보고가 들어갔다면 국방비서관과 상급자인 외교안보수석, 더 나아가 그 윗선까지도 댓글 공작에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일상적인 문서에 같이 포함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챙겨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 모든 올라오는 정보를 전부 다 뭐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댓글 공작 보고서가 청와대에만 전달됐을까요?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폭로자는 보고서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자신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A형, B형, C형 보고서 그리고 블랙북이라는 가방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김 전 과장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보고서는 매일 오전 3가지 형태로 작성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A형, B형, C형으로 불렀습니다. A형은 종이 1장 정도 분량으로 하루 동안의 댓글 공작 결과를 정리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입니다. C형은 보통 9장 정도로 통상적인 온라인 동향 보고서, B형은 C형 보고서를 서너 장 정도로 압축한 형태였습니다. 오딩이 좌파, 정부, 빨갱이, 김정인 앞잡이, 북한으로 가라, 북이 좀 먹는 새끼. 그런 오딩을 쓴 거지. 왜? 비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장짜리 만들고. 세 종류의 보고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국방부 수뇌부 대부분에게도 직급별로 나눠 전달됐다고 증언합니다. 청와대는 A 가고 예. B 가고 예. C 갑니다. 3개 다 가고. 예. 그다음에 국방장관은요. A, B. 또 의장 A, B. 정치성 A, B. 예. 그리고요. 나머지 사람. 아무튼 이제 C. 즉 청와대에는 A형, B형, C형 보고서 모두가 온라인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AB형을 직접, 국방부 본부장급들에겐 C형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 7시쯤 보고서가 전달된 곳은 모두 17곳에 이르는데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른바 블랙북이라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고 김 전 과장은 증언합니다. 하면 내가 직접 넣었습니다. 블랙북 그 박스에다가 블랙북에다가 그 동양 넣고 한 장씩 넣고 도장 찍고 봉황소황 찍어 이렇게 또 그 봉투에다가 도장 찍어 이렇게 또 넣고 의장 끝 이렇게 하고 또 정책실장 끝 또 블랙북을 통해 다시 회수된 보고서엔 종종 지시사항이나 의견도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뭐 한 필 써주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있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한 거지. 특히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겐 보좌관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봉투에 해가지고 내가 직접 딱 해서 봉에서 그 보좌관 그 앞에 주운 거죠. 김관진 장관이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럼 거짓말이죠. 취재진은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 멀리 가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접촉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상황 보고를 봤는데 내용은 북한의 해킹 시도에 관련된 건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를 통한 대남 심리전 건 여기에 대해서 매일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후임 국방장관을 지낸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도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한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댓글 공작의 새 축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입니다. 여기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원들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자도 매달 25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도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기현 전 총괄계획과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년여 동안 매달 인터넷 여론 조성 활동 대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5만 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5만 원 받다가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다시 20만 원 플러스 돼가지고 김 전 과장은 이에 대한 예산도 집행했다며 자금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이제 예산이 국방부로 떨어진 거죠. 국방부 떨어지면 내가 사이버 사령부 예산팀을 올려요. 돈을 달라고 현금으로 나갑니다. 수백만 원의 회식비가 국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300만 원 가져와서 나보다 분배를 하라고요. 이거 소리 어때요? 국정원에서 돈이 나왔다고 그래요. 대별로 분배했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을 매주 찾아가며 가교 역할을 한 군사이버사령부 실무급 간부의 실명도 지목했습니다. 5.3공단 모든 작전 업무는 주도적으로 우리 하는 거죠. 국정원 창구 등등.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댓글 공작과 관련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의 관계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댓글 사건 조사 부분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공모 여부도 과제로 삼고 확인 중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댓글 공작의 청와대 개입, 장관 보고,
국정원의 현금 지원, 이 폭로 내용은 군 수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수사는 이뿐만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이 폭로자는 군 개혁을 위해서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도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양대 축인 네이버와 다음, 530 심리전단 댓글 공작의 주요 대상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음이었습니다. 네이버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비난한 적이 없어. 국가정책이. 그러나 다음은 국가정책도 비난도 많고 대통령 비난도 많고. 그러나 당시 조사본부 수사진은 심리전단 대원들의 네이버 아이디만 대부분 수집해갔다고 김 전 과장은 증언했습니다. 소나무와 다금바리, 휘발유. 이 김 전 과장이 공개한 자신의 다음 아이디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의 다음 아이디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수사가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댓글단 포탈은 빠졌지.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지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사본부도 그걸 묵시적으로 승인해줬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건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뿐. 연재욱과 옥도경 두 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은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수사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 수사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의 지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서 명쾌히 밝혀진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사령관 이하에 실제 실행을 했던 그 공무원들만 수사 대상이 돼서 조금 이제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김 전 과장은 이제 와서 왜 폭로에 나선 걸까? 그는 군 내부에서 정치 관련 댓글 공작에 쓴소리를 해오다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정년 퇴임을 했고 자신의 명예회복과 군 개혁을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본인부터 재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고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정치적 의도서를 일축했습니다. 제 말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제3인 기관에서 댓글 모든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한테 있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정치 관련 댓글 공작은 문제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자체는 북한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정보기관의 전직 간부가 실명을 걸고 그것도 처벌을 각오하고 내놓은 구체적 폭로 내용은 당연히 댓글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가리키는 진실은 보지 않고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취재를 막았던 그 논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댓글 공작의 중대 폭로를 방송하자는 KBS 기자들의 요구에 KBS 보도국장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합니다. 국장단은 먼저 제보자의 말이 개연성이 높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확실한 물증을 가져와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장단은 제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 역할을 맡은 이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장단은 보도가 나가면 자유한국당 등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보도가 안 나갔을 때보다 보도가 나갔을 때의 후폭풍이 더 우려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의혹과 문제 제기라는 언론의 역할을 사전에 차단하고 허울뿐인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공영방송의 사명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그 논리로 따지면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 못해요. 그냥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나온 내용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에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이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와 가까운 그런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 초기 KBS 기자들은 즉각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장단은 외면했습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최순실이 대통령의 측근은 맞나 장담할 수 있냐였고 심지어는 기자협회가 야당 편에 서서 행동한다는 비아냥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KBS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낙종을 했고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일은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의 후원을 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취재한 기자에게 국장단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며 심지어는 익명의 취재원을 밝히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끝까지 보도를 막았던 보도국장이 바로 현재의 고대영 사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7월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KBS 보도국장단은 아무런 증거도 관련자의 증언도 없었지만 보도를 강요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단순히 정권 친화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혹은 정권에 종속되었다는 지적이 최근 수년 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KBS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KBS를 중요한 공론장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보도 참사를 받고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기자들이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는 것이다. 잠시 일터를 떠난다. 이 자리에 모인 기자들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영방송 KBS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KBS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실들이 KBS 뉴스에서 이렇게 삭제되고 침묵당하고 왜곡돼 왔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KBS는 수십 년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구입니다. KBS 뉴스의 몰락은 사회적 불행입니다. KBS는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과 KBS 이사진의 해체입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